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반토막이 난다. 이게 사실일까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간 부동산 시세를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뭔가 이상한 조짐이 있다 하고 말입니다. 그 조짐의 핵심은 8월의 아파트 거래량이에요. 8월의 아파트 거래량이 지금이 말입니다. 26일이잖아요. 그런데 1849건입니다. 굉장히 적어요. 이것을 7월에 가장 많을 때까지 한번 그때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7월은 지금 8,534건이잖아요. 7월은요. 8월 동기간하고 비교를 해보면 2,000건이 훨씬 넘었었습니다. 2,000건이. 그런데 지금 1,849건입니다. 뭔가 여러분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사실 6월 달만 하더라도 7,469건이 있거든요. 역대 평균치 6,040건보다 많았습니다. 7월 달에는 지금 8,534건입니다. 만 건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8월 26일이니까 며칠 남았습니다. 신고기간이 보통 계약을 하고 한 달 이내에 신고를 하니까 며칠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이게 분명히 말입니다. 9천 건은 확실히 넘어갈 것 같고요. 만 건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8월에는 굉장히 줄었습니다. 굉장히. 시장에서 예측하는 것은요. 이 1849건이 앞으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8월 거래량이 한 4천 건에서 5천 건 선에 그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지금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4천 건에서 5천 건이면 7월 거래량의 반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시장에서는요. 뭔가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이게 지표가 살짝 바뀌는데도 그 속에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세요.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이요. 지금 8월에 26일까지 왔는데 거래 금액이 평균 거래 금액이 10억 7,554만 원입니다. 11억이 안 넘었어요. 지금 7월 같으면 11억이 넘고도 남았습니다. 게다가 7월도요. 12억 668만 원. 이게 6월에 12억 4,625만 원보다 낮습니다. 뭔가 여러분 매물은 나오잖아요. 매물이 나옵니다. 매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오히려 저는 줄어들다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8월 5일 7만 7,822건이 8월 25일 8월 21일에 8만 건보다는 줄었지만 비슷합니다. 7만 9,911건이에요. 1월에 7만 3,929건보다는 많아졌어요. 거래량이 많아졌잖아요. 매물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데 매물이 늘어나면 일반적으로 이게 거래도 많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거래도 많이 일어났는데 8월에 들어서는 줄어들고요. 평균 거래 금액은 떨어졌어요. 뭔가 여러분 평균 거래 금액이 떨어졌다는 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하나는요. 똘똘한 한 채 중심에 비싼 강남 아파트를 안 사고 서울 외곽의 아파트를 산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 금액이 떨어진다는 왜냐하면 거래량은 계속 느는데 거래 금액이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거래량 자체가 떨어진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고요. 저는 후자로 봅니다. 후자로. 똘똘한 한 채를 안 사고 외곽을 사는데 거래량까지 떨어졌으니까 10억 7,554억 원까지도 지금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집값이 전체적으로 6월 달에 12억 4,625만 원 이거를 깨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 6월을 기점으로 평균 거래 금액은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죠. 평균 거래 금액이 떨어진다. 이거는 또 하나의 거래량도 7월을 기점으로 8월부터 떨어진다. 거래 금액도 떨어진다. 그런데 매물은 더 늘어난다. 집값이 떨어진다는 신호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물론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예측입니다.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표가 제가 거짓말하는 걸 별로 못 봤거든요. 지표는 거짓말 안 하거든요.
지금 2023년 1월 2일에 49,198건에 비하면 79,911건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는 뜻이에요. 서울에서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공급 물량이 한 5만 5천 건 이 정도가 적당한 선이라고 합니다. 5만 5천 건. 그런데 7만 9,911건이니까 점점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는 요소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9월 1일부터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실행을 합니다. 게다가 실행을 하는 것까지도 진짜 무섭다 하는데 이게 가상금리도 수도권은 1.2%포인트나 붙입니다. 비수도권은 0.75%포인트 붙이지만 이렇게 되면 이자 부담은 더 커지거든요.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은행권에서는 다 붙고요. 제2금융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만 붙이는데 이게 그만큼 부담이 된다는 뜻이에요. 물론 어떤 분들은 아니 뭐 제2금융권에서 지금 싸게 대출을 해주니까 가능할 것 같기도 하다. 집값이 더 올라가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여러분 가상금리를 더 붙인다는 건 이자에 대한 부담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대출금리도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보험회사들이 대출금 안 올릴까요? 충분히 지금 대출금리 올릴 수 있습니다. 이 금융권도. 왜냐? 관치금융이 지금 심각하잖아요. 실제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가계부채 잡겠다. 더 관여를 해서라도 가계부채 잡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해보면 결국 말입니다. 돈 빌리는 거 줄어들고요. 그죠? 돈 빌리는 거 줄어들고 이자에 대한 부담은 커지고 지금 팔아야 되겠다. 지금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영끌한 사람 부담스럽지 말고 지금 파는 게 좋겠다 하면서 팔려고 하는 물건까지 많이 나오면 집값에는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변화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진짜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거예요.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사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뭔가 주춤주춤하면서 꺾이는 모양새는 나온다. 저는 이런 생각 오늘 또 한번 해봅니다. 그만큼 집값은요. 22주 연속 계속 올라갔었기 때문에 상황이 반전이 될 때도 됐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이자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큰 데다가 경제가 안 살아나잖아요. 경제가 살아나줘야 되는데 경제가 안 살아나주니까 그것도 지금 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 그러면 경제가 안 살아나면 이게 그만큼 소득이 주니까 어려워진다는 뜻이거든요. 한번 우리가 지켜보자고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집을 살 때는 뭐 무주택자가 내 집 사는 거야. 뭐 언제든지 집값이 비싸든 집값이 싸든 사면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투자는요. 평시보다 30% 떨어졌을 때 사는 게 좋다. 또 무주택자도 기왕이면 평시보다 30%가 떨어질 때가 있다. 그때를 기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뭐 사는 게 좋겠다.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려왔거든요. 2022년 10월, 11월, 12월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는 1월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3년도 10월, 11월, 1월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상황이 또 올 수도 있으니까 시장은 너무 급하게 따라가지 마시고 시장을 굉장히 예민하게 바라보는 것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환진 TV를 오랫동안 봤다면 경제 흐름을 약간은 읽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잘 읽는다 이렇게 뭐 제가 장담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비교적 제가 잘 읽는다 생각을 하거든요. 때문에 정환진 TV를 계속 보시면서 집값의 향방도 쫓아가는 것도 좋겠다. 그 말씀 오늘 또 한 번 드립니다.